네, 안녕하세요. 강한뇌 교실의 담임 선생님 한의사 강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한뇌 네, 오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 주제는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소아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상태,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을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진료의 특성상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 환자들을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들의 최근의 이 생활 형태나 혹은 문제점,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굉장히 불안이나 우울함을 많이 느낄 수가 있겠고 힘들어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 교육부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소아 청소년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더 컸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4월 13일 이 교육부에서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27%가 코로나 이후에 더 우울해졌다, 그리고 26.3%가 코로나 이후에 더 불안해졌다 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교육부에서는 전국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3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펼쳤는데요, 조사 결과 가장 불안함과 우울함이 높게 나타난 나이대가 초등학교 5, 6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이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본인들이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잘 기억하기 어렵지만, 고학년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학교 분위기에 대해서 더 와닿을 수가 있겠고, 또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사춘기에 접어들기도 하기 때문에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이나 불안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느끼게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교우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하는데, 특히 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교우 관계가 더 나빠졌다고 답했던 친구가 43%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 진료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거나 친구들을 직접 만나는 경우가 적어지다 보니까 언어적인 교류, 특히 뭐 집에서는 이제 가족들이랑 겨우 교류를 할 수 있지만 내 나이 또래의 친구들과, 그리고 내 나이 또래가 가지는 관심사에 대한 교류나 의견 교환이 적다 보니까 언어 능력에 있어서 좀 결핍이 있는, 혹은 언어 능력 발전이 더디게 되는 이런 친구들도 많이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역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소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렇게 친구들과 직접 어울리는 시간도 줄고 교우 관계도 나빠지다 보니까 반대로 온라인, 모바일, 이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간은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유행 이후에 온라인 접속 시간이 더 늘어났다라고 답한 친구들이 73%나 됐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역시 소아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응답했던 많은 학생들이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자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답한 친구들은 4%에 불과했습니다. 정신과와 관련된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심리상담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었다는 걸 의미하고요,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치료나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소아 청소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4일 동안 7일 이상 우울함을 경험했다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10%, 고등학생은 14.7%라고 하니 그 숫자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2주일 동안 7일 이상 불안함을 겪었다라고 답한 중학생은 6%, 고등학생은 8.5%라고 하니 이 숫자 역시 적지 않죠. 저 역시 코로나 이후에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불안, 우울 때문에 학교 생활을 힘들어하는 중고등학생 친구들도 많이 진료를 하면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고 학업 집중력이나 학습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10대들이 최근 들어서 스스로를 ADHD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거나 ADHD와 관련된 정보를 취합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물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어떤 특정 증상이 아닌가라고 걱정하거나 의심하면서 그 건강, 특히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청소년들, 소아들이 직접 찾아보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불안함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 부모님들, 보호자님들께서는 무분별한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불안함을 키우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한의사로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증상이 심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함이나 우울함을 조금만 완화시켜줘도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요, 오미자나 대추 같은 것들을 활용해보면 좋은데요, 오미자나 대추는 차로 마시기도 편하고 맛도 좋기 때문에 간식으로 잘 챙겨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오미자 같은 경우는 신경염증 수준을 조절하고 신경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오미자차를 시중에서 구입해서 먹어보면 새콤달콤하고 시원하게 먹으면 여름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점점 더워져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오미자차를 챙겨주시는 것도 좋겠고, 오미자차를 잘 챙겨주면서 집중력이나 기억력 그리고 이런 학습 능력 같은 것들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고요. 또 불안함을 많이 느끼거나 잠자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대추차를 따뜻하게 해서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나 증상이 좀 심한 경우에는 이런 차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상담기관, 심리상담기관을 찾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찾아보셔도 됩니다. 진료를 받아보시고 학생들도 직접 상담을 받아보면 훨씬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엄마, 아빠와 아이, 소아 청소년들이 같이 하루 일과를 보내고 저녁 시간에 힐링되는 음악을 틀어놓고 눈을 감고 호흡하면서 명상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할 때는 약간 부끄러울 수 있거든요. 서로 이제 쑥스럽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음악 틀어놓고 같이 한 5분 정도만 눈 감고 목과 어깨에는 힘을 쭉 빼고 복식 호흡하는 데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는 이런 명상만 해줘도 전체적으로 높아져 있던 이런 긴장 상태가 이완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찾아보실 수 있는 거, 대추차나 오미자차를 먹거나 아니면 명상을 같이 해보시는 거, 이런 부분들은 손쉽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혹시나 우리 아이가 좀 코로나 이후에 많이 힘들어하거나 불안해한다 싶으시면 부담 없이 의료기관을 찾아서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바입니다. 코로나 유행이 어느 정도는 주춤하면서 사회가 모처럼 활기를 띠는 건 아닌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우리 소아 청소년들을 위해서 보호자분들, 가족분들이 가볍게 보지 마시고 주의 깊게 살펴보셔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한뇌교실의 한의사 강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뇌